일요일이었어요. 어제였죠.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은요, 총 227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8배 되는 규모로 12만 2천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3기 신도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지난 주말이었죠.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지구 지정을 한다는 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12월 달에 3기 신도시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사실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어제였죠. 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미 이 발표 내용은 2018년도 12월 19일 날 이미 발표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3기 신도시를 그때 발표했던 거는 어디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라는 이 큰 틀만 발표한 거지 실제로 세부적인 이 추진 단계는 나뉘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세부적인 추진 단계가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추진 단계가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거는 3기 신도시가 총 2번 발표했어요. 2018년도 12월 달에도 발표를 했었고 19년도 5월 달에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발표했던 18년도 12월 달에 발표했던 이 남양주와 하남 또 인천, 과천까지 이 먼저 발표했던 택지지구에 대한 어떤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택지지구 지정 절차 발표하겠다고 한 이곳을 면적으로 따지면은요, 총 227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8배 되는 규모로 12만 2천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서울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공급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보면은 이 공동주택을, 그러니까 그 신도시를 지정할 때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발표한 게 바로 이 첫 단계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이 첫 단계를 밟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게 시작한다라는 이 드디어 첫 단추를 끼웠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공동주택지구 첫 번째 이 지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이제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어떤 자연훼손이 되지는 않는지 뭐 아니면 뭐 문화재 같은 건 없는지 이런 영향평가 이런 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주민공청회입니다. 처음에 3기 신도시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심한 반대를 했어요. 왜? 내가 살고 있던 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 지정하면 굉장히 반대가 심하긴 해요. 원주민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 주민공청회까지 거치고 났기 때문에 지구가 지정됐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본궤도에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한 다음에는요,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택단지는 어디다 넣을 건지, 뭐 공원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지정을 할 건지, 뭐 상업시설은 어떻게 넣을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들은 어떻게 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민들의 보상 절차예요. 기존에 거기 있던 거주민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만큼 적정한 보상을 해줄 테니 이제 좀 다른 데로 이전하시던지 아니면은 그 신도시 조성된 그 안에 뭐 다른 땅을 받으시던지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드디어 실제로 입주자 모집, 이제 분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크게 보면 이런 4가지 단계로 이 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또 추진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는 게 요번에 발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신도시 물론 좋아요. 신도시 좋은데요. 그 신도시 안에서도 가장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가치 상승이
가장 높은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시범단지입니다. 이 시범단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 그 보도자료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2021년 초에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할 건데 2021년 말에 이제 첫 마을 시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범 단지들을 조성하면서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범 단지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차익이 많이 나는데 이게 왜 많이 나냐면 보통 신도시들은요, 신도시가 조성이 될 때 뭐 주택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상업시설 들어가고 뭐 도로, 철도 같은 기반시설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조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이에요. 아파트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만한 구역에 신도시를 지정할 건데 그 안에 다양한 시설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아파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정부 이거를 조성하는 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얘가 흥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야지 주변에 뭐 기반시설도 지어주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여기 왜 기반시설을 왜 지어요? 일단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분양하는 이 단지들을 시범단지라고 부르는데 이 시범단지들은요, 분양가가 굉장히 싸요. 성공을 해야 되니까 싸게 분양을 합니다. 자, 근데 물론 당연히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죠. 내가 돈을 벌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시범단지 들어가면은요, 아파트 이렇게 지어지는데 사실 처음에 시범단지 조성된 데 들어가면은 싼 대신에 불편하죠. 다 주변에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신도시 아닌데 여기 다 그냥 빈 땅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투자 가치로서는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조성되어 있는 2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서요,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동탄 2신도시도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공급량 때문에 가격이 좀 주춤한 그런 신도시 중에 한 곳이 동탄 2신도시 같은 곳이에요. 자, 근데 그 동탄 2신도시 내에서도 동탄역, SRT 동탄역하고 아주 가까운 이 시범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 분양했던 이 분양가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차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동탄이 뭐 이렇게 가격이 좀 주춤해? 떨어져?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는데?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게 이 시범단지라는 녀석의 위력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처음에는 불편했죠, 살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조성됐으니까 지금이야 살기 편한데, 근데 그렇게 기반시설 같은 거 다 조성된 이후에 분양되는 아파트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변에 다 이렇게 개발돼가지고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그 분양가를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최초 시범단지 분양했을 때 분양가보다는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투자 가치로서는 그런 애들은 더 가치가 조금 투자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신도시 지금 이번에 3기 신도시 들어갈 건데 그 중에서도 투자 수익을 보신다면 이 시범단지, 어이구 없어졌네? 이 시범단지를 얘를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최초에 3기 신도시 정부에서 발표한 목적은 이 서울에 이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목적이었어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 자, 그런데 사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다쳤다 그러면 팔을 고쳐야 되잖아요. 팔에다가 뭐 무슨 데일밴드를 바르든 뭐 여기를 수술을 하든 이렇게 약을 바르든 고쳐야 되는데, 아니 내가 팔이 다쳤는데 지금 다리에다 약을 바르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3기 신도시라는 게.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다 공급을 해줘야지 왜 서울 바깥에다 공급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초 목적보다는 얘가 그 본연의 그 의미는 다소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1, 2기 신도시의 이 단점이 보완돼서 나온 게 3기 신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공급했던 뭐 분당이라든지 아니면 일산 뭐 이런 곳들이죠. 뭐 부천에 이제 뭐 부천 이런 데들인데, 이런 데들의 단점은 뭐였냐면은 베드타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수요를 끌어오기에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발표한 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보완해가지고
이 베드타운에다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걸 했나요? 이제 자족 기능을 넣었어요. 이것까지 넣어주는 건 좋았는데, 자, 이기신도시의 문제점이 뭐였죠? 너무 서울에서 멀어요. 너무 서울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질 않았어요.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데에 지금 지정된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2기 신도시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겪었지만, 신도시 조성했는데 교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끌리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가깝기도 가깝지만 이 교통 문제까지 대책 안에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교통 대책일 정도로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만큼 괜찮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주 환경 우수하죠, 당연히. 왜? 신도시라는 게 미리 계획을 하고 짓는 거잖아요. 선 계획하고 후 조성하는 것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서울 살기 좋죠. 왜? 직장도 가깝고 뭐 각종 편의시설도 다 잘 갖춰 있고 좋은데, 서울 살면 어때요? 사실 답답해요. 너무 주택들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공기 안 좋죠. 미세먼지, 막 목이 아파요, 막. 봄철, 가을철 이럴 때는요, 목이 아파요. 주변에 나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 어떤 공원 같은 것들 되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일산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뭐 호수공원 같은 거 있듯이. 이렇게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난데 서울하고 가깝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사실 현재 이 서울의 중위 가격, 서울의 아파트 중간 평균 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미. 이 집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젊은 층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액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밀고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 정부의 정권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걸 어떻게든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인책으로 어떤 걸 쓰냐면은 집값을, 분양가를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자금은 많지 않은데 조금 내 재산을 불려보고 싶어 하는 이러한 분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이 3기 신도시라는 거예요.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지금 발표한 3기 신도시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이 3기 신도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거든요. 반대도 굉장히 심했고. 근데 드디어 첫 번째 단추를 깨었습니다. 이제부터 진행되는 거는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귀담아 들으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좀 적극적으로 좀 공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